공무원 퇴직, 태국서 월 100만 원의 여성과 동거. 은퇴 후의 충격적인 현실. 내가 상상했던 은퇴, 그리고 현실. 50대 후반,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퇴직한 어느 날. 내 손에 남은 건 퇴직금과 연금뿐이었다. 은퇴 후엔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살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혼자 먹는 밥이 쓸쓸했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무료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자식들도 바쁘다며 연락이 뜸해졌다. 그때 유튜브에서 태국 은퇴 생활을 하는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보게 됐다. 월 100만 원이면 가능하다. 현지 여성과 함께 지내면 외로움도 해결된다는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정말일까? 그렇게 태국 은퇴 생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연 이것이 이상적인 은퇴 생활일지 고민해보게 되었다. 1. 59세 전직 공무원, 태국서 시작한 두 번째 인생. 씨는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했다. 연금이 나오니 큰 걱정은 없었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무료했다. 한 친구가 태국으로 이민을 간 후 행복하게 산다며 적극 추천했다. 고민 끝에 태국으로 떠났고 월 100만 원 정도면 현지에서 넉넉하게 살 수 있다고 했다. 태국에서는 작은 콘도를 월세로 빌리고 현지 여성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언어는 잘 안 통해도 생활 자체는 만족스러웠다. 매일 같이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외롭지 않은 게 가장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한국과 달리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관계였기에 돈 문제가 자꾸 불거졌다. 상대방이 생활비를 더 요구하기 시작했고 문화 차이도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씨는 2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땐 너무 외로웠고 태국 생활이 마냥 좋아 보였다. 하지만 결국 외로움을 피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맞닥뜨렸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핵심 교훈 은퇴 후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금전적인 부분과 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 55세 대기업 임원, 태국 은퇴 후 남은 건 후회뿐. B씨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랐다가 55세에 희망퇴직을 했다. 퇴직 후 한국에서 몇 년 버텼지만 계속되는 생활비 부담과 적적함이 컸다. 그는 태국에서 은퇴 생활을 하면 돈이 적게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실행에 옮겼다. 처음엔 좋았다. 태국의 따뜻한 날씨, 낮은 생활비, 친절한 사람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태국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익숙하지 않아 큰 불편을 겪었다. 병원비도 예상보다 많이 들었고 언어 장벽도 컸다. 결국 그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핵심 교훈 은퇴 후 해외 생활을 고려할 때는 의료 시스템과 건강관리 문제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61세 자영업자, 태국에서의 은퇴가 성공한 이유. 모든 사람이 태국 은퇴 생활에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C씨는 61세까지 한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가게를 정리한 후 태국으로 갔다. 그는 태국에서 단순히 저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계획적으로 설계했다. 먼저 태국에 가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했다. 현지 언어를 배우고 생활비와 법적 문제도 꼼꼼히 따졌다. 그는 태국에서도 소규모 사업 한국 음식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했다. 현지 여성과의 관계도 단순한 동거가 아닌 서로 존중하는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켰다. 현재 그는 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면 태국 은퇴 생활도 충분히 가능하다. 핵심 교훈 해외 은퇴 생활이 성공하려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다. 생활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계획과 법적 안전망도 중요하다. 마무리 은퇴 후 해외 생활, 꿈과 현실 사이. 은퇴 후 태국에서 사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옵션처럼 보인다. 하지만 단순히 월 100만 원이면 된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떠나면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외로움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만 떠나면 금전적 심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지 의료 서비스와 건강 관리를 고려하지 않으면 뜻밖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사전 준비와 계획이 탄탄하면 해외에서도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 태국에서의 은퇴가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삶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는 것이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은 단순한 로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계획이 뒷받침될 때 진정으로 만족스러울 수 있다. 태국 은퇴, 꿈과 현실 사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태국에서 은퇴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겪은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분명히 해외 은퇴는 매력적인 선택지지만 무작정 떠나기 전에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에는 은퇴 후 해외 생활의 리스크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이야기해보자. 1. 인간은 익숙한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산다. 환경 적응 문제. 환경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람의 뇌는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50대 이후의 나이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진다. 심리학자인 존 C. 카시오포잔 카초포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과 환경 변화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킨다. 태국과 같은 해외로 이주하면 언어, 문화, 기후 등 생활의 많은 부분이 바뀐다. 이런 변화는 초반에는 신선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사회적 지원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새로운 환경에 놓이면 우울증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해결책 해외 은퇴를 고려하는 경우 단기 체류를 통해 먼저 적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36개월 정도 거주하며 본인이 그 환경에서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의료 시스템 차이, 건강 문제 발생 시 대책은? 태국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 차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태국의 의료 시스템은 한국과 다르며 지역별로 의료 수준의 차이가 크다. 방콕이나 치앙마이 같은 대도시에는 국제병원이 있지만 작은 도시나 지방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의료비는 한국보다 훨씬 비쌀 수 있다. 태국에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고 민간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내 국제병원의 치료비는 한국보다 23배 비쌀 수 있으며 응급 상황 발생 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해결책.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국제건강보험, 태국의 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응급시 한국으로 귀국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장기 거주할 계획이라면 병원이 가까운 도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돈 문제. 태국에서 정말 월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 생활비 절감의 함정. 유튜브나 인터넷에서는 태국에서 월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거비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방콕이나 파타야 같은 도시는 한국보다 저렴하지만 생활비가 계속 오르고 있다. 식비 현지 음식 위주로 생활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한국 음식이나 수입품을 선호하면 생활비가 급격히 올라간다. 기타 비용, 비자, 갱신 비용, 의료비, 교통비, 예기치 못한 지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지출은 예상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태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현재 태국의 주거비와 생활비는 상당히 상승했다. 또한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외국인 대상 주택 임대료나 일부 서비스 비용이 상승하는 추세다. 실제 사례 비교. 절약형 은퇴자, 치앙마이에서 현지 식당을 이용하고 소형 원룸에서 거주하면 월 100만 원으로 가능. 일반적인 은퇴자, 방콕에서 중급 수준의 주거 공간을 임대하고 한국 음식을 즐기고 여가 활동을 하면 월 20만 300만 원 필요. 여유로운 은퇴자, 골프, 해외여행 등을 포함하면 월 500만 원 이상 필요. 해결책. 해외 은퇴를 고려할 때는 단순히 저렴한 생활비만을 기대하지 말고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는 구체적인 예산을 계획해야 한다. 4.
태국 비자와 법적 문제,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할까? 비자 문제를 간과하면 큰일 난다. 태국은 장기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한국처럼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은퇴 비자는 O-A 비자 50세 이상 대상인데 이를 유지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이 필요하다. 태국에서 장기 거주하려면 비자, 갱신 절차를 주기적으로 거쳐야 한다. 특정 비자는 건강검진 증명서, 경찰 신원 조회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태국 정부 정책이 바뀌면 비자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해결책 태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고려한다면 비자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또한 예기치 못한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태국 법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마무리 은퇴 후 해외 생활, 신중한 준비가 필수다. 태국에서의 은퇴 생활은 꿈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성공적인 해외 은퇴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 환경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라. 의료 시스템과 건강관리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라. 태국에서의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현실적인 예산을 설정하라. 비자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 체류 계획을 세워라. 결론 태국에서의 은퇴가 낭만이 될지 후회가 될지는 철저한 준비에 달려 있다. 무작정 떠나기 전에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면 해외에서도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 당신의 은퇴 후 인생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요즘 주변을 보면 은퇴하면 국민연금으로 최소 100만 원은 받아야지 그래야 그럭저럭 살지 않겠어? 하고들 말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60대쯤 되면 당연히 연금에서 1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꼬박꼬박 국민연금료 떼어가길래 열심히 내는 만큼 은퇴 후에는 그래도 넉넉하진 않아도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는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65세가 돼서 연금을 받아봤더니 기대했던 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너무 달라서 깜짝 놀라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해요. 1. 은퇴 후 삶의 현실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힘들다. 예전에는 사람들 평균 수명이 지금처럼 길지 않았고 퇴직 후에도 살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70대, 80대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연금만으로 노후를 버티려면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한 달에 100만 원은 받아야 그나마 밥 걱정 정도는 안 하겠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 100만 원으로 생활하려면 식비, 관리비, 공과금, 병원비 등등 꼭 써야 하는 고정 지출이 빠듯합니다. 여기에 자녀, 손주들 어케이저널 선물 비용,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생기면 추가 지출이 훅 늘어나요. 결론적으로 노후에는 딱 1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15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비교적 안정감 있게 지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연금을 이 정도 금액으로 받으려면 오랜 기간 꾸준히 불입해야 하고 소득이 비교적 높았던 기간도 꽤나 길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 오랫동안 꼬박꼬박 냈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중간중간에 공백 기간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았던 기간이 합산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작아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현실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3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사례를 보시면서 이거 내 얘긴데?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연금 관련해서 더 꼼꼼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사례 1. 65세에 퇴직한 유재씨의 씁쓸한 반전.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럴까? 65세에 퇴직한 유재씨는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냈습니다. 소득이 아주 높진 않았지만 군말 없이 꼬박꼬박 연금 보험료를 냈다고 스스로 자부했죠. 그래서 은퇴하면 최소 100만 원, 많으면 120만 원 정도는 받지 않을까 기대했대요. 막상 퇴직하고 연금 수령을 알아보니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0만 원 중반 정도라고 하네요. 처음에 이 금액을 확인하고
무척 실망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30년을 부었는데 고작 80만 원대라니. 집 관리비, 공과금 내고 식비 쓰면 남는 게 몇 푼 안 되잖아. 알고 보니 유재 씨의 주요 근무 기간 중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 시절이었고 소득 기준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또 사업장 변경이 잦아서 일부 기간은 납부 공백도 있었고요. 본인은 꾸준히 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금액 면에서는 기대보다 훨씬 적게 산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연금을 개시했으니 돌이킬 순 없지만 그래도 유재 씨 같은 경우엔 다른 소득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보려 노력 중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소일거리를 찾는 식입니다.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다가는 자칫 생활 수준이 확 내려가 버리니까요. 3. 사례 2 조기연금 꺼낸 경호 씨의 고민. 또 한 분은 63세가 되자마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기 시작한 경호 씨 사례예요. 사실 원래는 65세 이후에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63세부터 조기 수령을 택하면서 월 80만 원 초반대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찍 받으면 손해본다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도 됐지만 그땐 병원비도 늘었고 곧바로 퇴직할 상황이라 생활이 어려워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해요. 막상 2달, 3달 그렇게 연금을 받아보니 처음에는 돈이 들어온다는 게 반갑기도 했죠. 그런데 얼마 못 가 느낀 게 이걸로는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조기연금을 선택한 이상 이제 이후에도 연금액이 낮은 상태로 쭉 이어지잖아요. 만약 65세까지 기다렸다면 10% 이상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번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경호 씨는 결국 퇴직 후에도 몸이 허락하는 선에서 계속 일자리를 찾아 뛰고 있어요. 그때 조기연금을 받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때는 내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본인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긴급한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조기연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부터라도 빨리 받으면 좋잖아. 더 오래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셔야 해요. 4. 사례 3중도 해지와 산재로 손해본 미경씨. 마지막으로 미경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경씨는 식당과 마트 등 여러 곳에서 일하시면서 중간에 몇 번 일을 쉬고 다시 시작하고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 납입이 꾸준히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집안 사정으로 몇 번 체납도 있었고 결국에는 나중에 몰아서 내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다가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다 50대 후반에 허리를 다쳐서 얼마간은 국민연금마저 자꾸 밀리고 제대로 해결 못했죠. 그러니 연금 수령 예정액이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추납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낼 수 있긴 했지만 갑작스러운 지출이 너무 커서 엄두를 못 냈다고 해요. 결국 미경 씨는 60대 초반에 연금을 개시했는데 한 달에 겨우 60만 원대 초반이라고 하니 생각만 해도 막막하잖아요. 그래도 늦었지만 개인연금이라도 들어둘 걸 그랬다. 혹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택연금 같은 거라도 알아볼 걸. 이런 후회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미리 납부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거나 소득이 있을 때 추납을 해두는 방안 혹은 개인연금을 병행해서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국민연금 하나만 보고 있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산재로 일할 수 없게 되면 그때부터는 선택지가 꽤나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5.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연금 수령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고생하는 이유는 첫째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가 충분히 보장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납입 기간이 중간에 끊기거나 소득 수준이 낮았던 시기가 길었기 때문이에요. 올해 꾸준히 납부하자 국민연금은 얼마나 오랫동안 어느 정도 금액을 납부했는가가 관건입니다. 중간에 체납 기간이 길거나 소득을 줄여서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면 결국 나중에 받는 돈도 크게 줄어듭니다. 추납 제도를 활용해보자 과거에 못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추납으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물론 목돈이 들긴 하지만 가능한 분이라면 이 방법이 연금액을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도 함께 준비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는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셔야 해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면 노후 생활이 훨씬 안정됩니다. 사전에 연금 수령 시기를 정확히 계산 조기연금은 당장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받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은 몇 년 늦추는 대신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본인의 건강 상태나 자금 상황에 맞춰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6.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드린 사례 3가지를 통해 느끼셨겠지만 국민연금이 노후를 모두 책임져 줄 만능 제도는 아니에요. 실제로 받아보면 기대했던 금액보다 적게 나오기 십상이고 문제는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 혹시 아직 50대 초반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납부 이력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체납된 부분이 없는지, 소득이 있었는데도 보험료가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 60대 초중반이라면 지금이라도 나는 언제부터 연금을 받는 게 좋을까? 개인연금이나 다른 대비책은 없을까? 여러 경로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저 역시 부모님이 국민연금만 믿으면 안 되겠다 하시며 뒤늦게 퇴직연금을 꼼꼼히 챙기시고 시간이 될 때마다 파트타임 일을 알아보십니다. 이게 현실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일찍 깨닫고 준비한다면 나중에 덜 고생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난 지금 당장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 못 받으니 절망이야 하고 포기하기보단 다른 소득원이나 지원 제도도 찾아보시고 본인의 노후 비용을 객관적으로 계산해 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보건소나 시군구청,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지원 사업 또는 기초연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요. 누구나 은퇴하면 본인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적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다만 조금이라도 일찍 그리고 미리 알아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퇴 생활이 예상과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보고 준비해 나가면 그만큼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부디 오늘 이야기가 은퇴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보자고요. 한때는 안정적이고 든든한 중산층이라 자부했던 삶. 그러나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점점 불안해지지 않나요? 지금까지 평생을 열심히 일해왔고 퇴직 후에도 그나마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생계비가 빠듯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엔 남의 이야기 같았던 빈곤층으로의 전락이란 단어가 이제는 남일이 아닌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면 그동안 쌓아온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요? 중산층의 함정. 은퇴 후 한순간에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충격적 현실. 서론. 한때는 든든한 중산층이라 믿고 살아왔는데 은퇴 후에도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는 평생 열심히 일해온 분들이 많습니다. 50대와 60대에 접어든 지금도 일상 속에서 느끼는 건 자부심보다는 다가오는 은퇴 후의 불안감입니다. 내가 지금 벌고 쓰는 만큼을 은퇴 후에도 쓸 수 있을지 아니면 한순간에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며 빈곤층으로 전락할지 고민되실 겁니다. 실상 많은 분이 중산층이라는 이미지에 속아 은퇴 후 상황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중산층이 은퇴 후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사례 김씨의 이야기 마이너스 퇴직 후 예상 못한 생활비 부담. 김씨는 한 대기업에서 30년간 일한 후 60세에 은퇴했습니다. 평소 자신의 삶이 중산층이라 자부해왔던 김씨는 퇴직금과 연금을 받으며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맞닥뜨린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과 생활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퇴직금이 줄어들었고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더구나 은퇴 후에도 사교육비나 자녀 결혼 지원 등의 지출은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김 씨는 결국 소액 대출까지 받아야 했고 점점 빈곤층에 가까워지는 경제적 상황에 크게 좌절하게 됐습니다. 그의 사례는 은퇴 전보다 은퇴 후 생활비가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훈: 은퇴 후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전에 은퇴 후 예상 지출을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이에 맞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2. 사례: 이 씨의 이야기 자산 축적의 함정. 이 씨는 50대 초반에 시작한 사업이 크게 성공하며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누렸습니다. 본인 명의의 집도 있고 예금과 주식도 갖춰둔 상태였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지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은퇴 후 자산을 조금씩 처분해가며 생활하던 이 씨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주식 수익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생각보다 자산을 빨리 써야 했고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는 그의 상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 씨는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60대 중반에 새롭게 직업을 찾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생활 수준을 급격히 낮추고 최소한의 지출로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은퇴 후 자산 가치의 변동에 따라 생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은퇴 준비에서 자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교훈: 자산에만 의존한 은퇴 생활은 위험할 수 있으며 변동성에 대비해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자산 분배와 관리 계획을 신중히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3. 사례: 박 씨의 이야기 연금 의존의 문제. 박 씨는 공무원으로 35년간 근무 후 연금을 받으며 생활할 계획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연금 덕에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연금을 받고도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 어려웠고 예전처럼 여유롭게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상승하는 생활비와 공과금에 박 씨의 연금이 빠듯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더군다나 병원비와 약값 같은 의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추가 소득을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을 구하기도 했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금방 지치곤 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예전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은 중산층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훈: 연금은 일정한 수입이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과 물가 상승에 대비하기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 외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중산층의 삶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대책. 위의 사례들은 은퇴 후에도 중산층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다음과 같은 준비가 중요합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은퇴 계획 수립. 은퇴 전 생활비뿐 아니라 은퇴 후 예상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만 믿고 계획하지 말고 예상보다 많은 생활비가 들어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원 마련. 연금 외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자산의 일부를 안정적인 수입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은퇴 후에 적합한 파트타임 직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 대비 자산 관리. 자산의 변동성에 대비하여 적절한 분산 투자와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집값이나 주식시장이 하락해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중산층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구체적이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산층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은퇴 전 미리 대비해야 하는 점을 잊지 마세요. 전문가 칼럼: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활을 위한 필수 준비. 은퇴 후에도 중산층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봤듯 은퇴 후의 삶이 안정적일 거란 기대는 종종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중산층으로 살던 분들조차도 은퇴 이후 갑작스레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퇴직금, 연금, 그리고 몇 가지 자산으로는 예전처럼 여유롭게 생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 사항들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현실적인 은퇴 자산 계획 세우기. 많은 분이 내 퇴직금과 연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은퇴 준비를 다소 낙관적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은퇴 후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고정 지출뿐 아니라 의료비, 예기치 못한 생활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는 현실적인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일례로 고정 수입에 맞추어 생활비를 절약하려고 해도 의료비는 예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병원을 자주 찾게 되고 작은 치료비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을 세세하게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비는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 최소 10년에서 15년간의 예산을 미리 세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은퇴 자산이 충분해 보이더라도 고정 수입의 개념으로 분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자산은 예금이나 펀드와 같은 정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하거나 임대 수익처럼 고정적인 형태로 분배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익 다각화하기.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연금만으로는 물가 상승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은 은퇴 후 자산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며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점차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고정적인 추가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 수익으로 활용하거나 적절한 투자 상품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트타임 일자리나 은퇴 후에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비즈니스나 플랫폼 노동으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나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개인의 전문성을 살려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은퇴 후 고정 수익을 늘려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자산 관리의 중요성 마이너스 변동성을 대비하라. 은퇴 후의 자산은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산을 한꺼번에 투자하기보다는 위험을 분산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일이 생기면 은퇴 후 생활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시장 변동성이 큰 자산보다는 예금이나 채권, 안정적인 펀드와 가치 변동성이 낮은 자산을 활용하여 은퇴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식 투자를 지속하더라도 전체 자산의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투자하며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너무 빨리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 초반에 지출을 과도하게 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자산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 수입을 관리하며 자산을 신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건강관리와 의료비 대비는 필수. 50대와 60대가 되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 방문이 잦아지고 큰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수입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이 드는 의료비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은퇴 후에는 건강관리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보험 상품을 통해 의료비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종합건강보험이나 암보험과 같은 선택지는 큰 비용을 한 번에 줄일 수 있어 은퇴자에게 유리합니다. 건강관리가 곧 자산관리라는 점을 기억하고 은퇴 후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5. 은퇴 후 생활비용 절약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는 생활 패턴과
소비 습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생활비가 줄지 않는다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자산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후에는 평소의 소비 습관을 줄이고 필요한 것만을 소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의 동거 혹은 주거비 절약을 위한 작은 주택으로의 이사, 식재료와 같은 생활비 절감 방법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식을 줄이고 직접 요리를 하거나 건강 관리를 통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등의 생활 습관 변화도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은퇴 후 생활 안정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신이 정말 필요로 하는 가치에 집중하는 미니멀 라이프도 실천해 볼 만합니다. 삶의 질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자산을 유지하고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은퇴 후 중산층 생활을 지키는 마지막 키워드는 준비. 중산층의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가 철저하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과 생활의 여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첫 걸음은 은퇴 후의 삶을 미리 계획하고 대비하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은퇴 후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자산 관리와 고정 수입 창출 계획을 세우세요.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고 보험과 의료비 대비를 철저히 하세요. 60세의 대기업 부장 퇴직, 매달 250으로 사는 법 배웠습니다. 은퇴 후 진짜 필요한 생활비 공개. 아, 진짜 은퇴하면 매달 얼마나 있어야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이 질문, 요즘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아닐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60세의 대기업 부장 자리에서 명예퇴직하고 나니 그동안 쌓은 퇴직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뭔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퇴직 후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출근할 땐 몰랐어요. 회식 줄고, 커피값 줄고, 출퇴근도 없고, 그래서 생활비도 확 줄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안 줄어요. 오히려 더 나가기도 합니다. 건강검진 비용, 부모님 요양비, 손주 돌봄 지원금, 그리고 이제 쉬잖아, 여행 좀 다녀보자 하는 아내의 로망까지 더해지면 예상보다 훨씬 지출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1년 동안 겪은 시행착오 끝에 결론 내린 최소한의 생활비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매달 250만 원. 이게 저희 부부가 계산해낸 현실적인 최소치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 정말 줄어들까?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 거라고 기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줄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생활의 구조가 안 바뀌면 지출도 안 줄어요. 시간이 많아지니 오히려 돈 쓸 기회가 더 많아요. 나이 들수록 건강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고정 지출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식비, 차량 유지비, 부모님 혹은 자녀 관련 지원금까지. 아무리 아껴도 이건 빠지질 않아요. 실제 사례 1. 63세 은퇴한 공무원 어씨 부부의 경우. 어씨는 정년까지 근무한 63세 공무원입니다. 퇴직 후 연금으로 매달 약 230만 원 정도 수령 중인데요. 우린 연금 있으니까 괜찮겠지 했던 부부는 은퇴 1년 만에 적자가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이유는 소비 습관 때문이었죠. 현직 시절처럼 외식 자주 하고 명절에는 자녀들 선물 챙기고 주말마다 백화점 나들이까지. 매달 지출은 평균 320만 원. 결국 적자 생활을 하다 보니 퇴직금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생활 패턴을 바꿔서 외식은 한 달에 2번, 백화점 대신 시장, 명절 비용 50% 축소 이렇게 조정하고 나서야 매달 250만 원 선으로 맞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 이 60세의 대기업 부장 퇴직한 제 이야기. 저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2억, 퇴직연금 1억, 국민연금은 63세부터 월 110만 원 예상.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심리적인 허기였습니다. 갑자기 사회와 단절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자꾸 외출하고 싶고 돈 쓰고 싶고 뭔가를 소비해야 살아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나 지금이라도 일 다시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래서 생활비 구조부터 뜯어 고쳤습니다. 외식은 주 1회 격주 1회. 차량 2대일 때 처분, 보험료 유지비 절감. 건강보험료 확인 후 지역 가입자로 조정해 과다 납부 방지. OTT나 IPTV 불필요한 서비스 해지. 이렇게 하고 나니 매달 생활비가 약 250만 원으로 정착됐습니다. 살아보니 이 금액, 여행은 1년에 12회 정도, 외식은 월 2회, 건강검진은 연 1회 기준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실제 사례 59세의 자영업 접고 은퇴한 부부의 이야기. B씨 부부는 오랫동안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59세에 폐업하고 은퇴하셨습니다. 앞으로 뭐하고 살지? 라는 막막함 속에서 생활비 계획부터 세우셨대요. 이 부부는 아주 철저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 미만으로 살아보기 실험을 시작한 거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몇 달 지나니 감이 오더랍니다. 아파트에서 전원주택으로 이주 관리비, 냉난방비 절감, 자가 야채밭 운영 식비 절감, 중고차로 교체 보험료 및 세금 절감, 지자체 복지 혜택 적극 활용 보건소, 문화센터 등. 결과적으로 월 평균 생활비 190만 원까지 줄이는데 성공. 지금은 소일거리로 텃밭 농사하며 소박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정리하자면 은퇴 후 생활비는 정답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누군가에겐 250만 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180만 원으로도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소비 습관과 생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연금이 많아도 부족하다는 것.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를 갖고 있느냐 보다 매달 얼마나 지출할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지금이라도 자신에게 꼭 맞는 생활비 수준을 실험해 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노후의 삶은 소비가 아니라 자유와 평온에서 나옵니다. 전문가 칼럼. 60세 은퇴 후 부부가 매달 250만 원으로 사는 법, 최소 노후 생활비에 대한 현실적 접근.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4년 기준 18%를 넘어섰고 2030년에는 2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생활비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전후 은퇴자들, 그 중에서도 부부 단위의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얼마나 있어야 노후가 안정적일까?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가능한가? 퇴직 이후 실제로 얼마를 쓰게 될까? 이번 칼럼에서는 60세에 은퇴한 부부가 매달 250만 원의 생활비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조와 함께 3가지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현실적인 노후 준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은퇴 후에도 생활비는 크게 줄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지출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고정 지출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오히려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서 소비 유혹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주요 고정 지출 항목 부부 기준 평균값. 식비 약 70만 원, 관리비 공과금 약 30만 원, 교통비 및 차량 유지비 2,030만 원, 통신비 및 구독료 10만 원,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40만 원 이상, 여가 및 사교비 30만 원 내외, 기타 경조사비, 자녀 지원 등 유동적. 이처럼 최소한의 생활만 고려해도 200만 250만 원 사이의 지출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은퇴 부부의 노후 생활비 3가지 실제 사례 분석. 사례 1 공무원 출신 부부 63세 퇴직, 연금 수령 중. 월 연금 수령액 약 230만 원. 초기 예상 생활비 230만 원. 실제 지출 약 30만 320만 원. 원인 과거 생활습관 유지, 외식 및 명절 지출 등. 대책 지출 통제 및 생활 패턴 전환으로 현재는 월 250만 원 내외로 조정. 사례 2 대기업 부장 퇴직자 60세 명예퇴직, 퇴직금 2억. 수입 구조 퇴직연금, 예금, 국민연금 예정. 초기 지출 350만 원 이상. 문제점 소비 통한 심리적 보상, 외출 빈도 증가, 차량 2대 유지. 대책 차량 축소, 불필요한 고정 지출 정리, 지출 습관 변화. 현재 월 250만 원에 맞춰 안정된 생활 유지.
사례 3 자영업 은퇴 부부 59세 폐업, 연금 없음. 초기 수입 없음 예금 생활. 초기 지출 약 270만원. 시도 월 200만원 실험. 생활 전략. 전원 생활로 전환, 주거비 절감. 자가 텃밭 운영 식비 절감. 차량 경비 최소화, 보건소 혜택 활용, 현재 월 평균 190만원 유지. 3 얼마가 필요한가? 보다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가 핵심. 노후의 핵심은 얼마를 갖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월 지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조정할 수 있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노후 생활비 계획의 핵심 전략. 생활 고정비부터 재설계. 차량 수 줄이기, 통신비 플랜 재조정, 구독료 점검. 의료비 대비. 건강보험공단의 정기검진 적극 활용. 지자체 보건소 프로그램, 백신 및 약제비 지원 등 파악. 은퇴 전 지출 시뮬레이션. 은퇴 1년 전부터 가상은퇴로 미리 살아보는 방식. 실제 지출과 예상 지출의 차이를 체크. 심리적 소비 줄이기. 은퇴 후 심리적 허전함을 쇼핑이나 외식으로 채우지 않도록 취미나 봉사, 사회활동 연계. 결론 은퇴 후 250만원이면 됩니다는 금액이 아닌 태도의 문제입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최소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 250만원 내외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정답이 아닙니다. 지역, 주거 형태, 건강 상태, 취미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입에 맞는 지출 구조를 설계하고 고정 지출을 줄이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퇴 전부터 노후 생활 연습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준비된 은퇴의 시작입니다.